자, 저희 첫 번째 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한 이후에 의료 현장에서 정말 도대체 지금 대통령이 우리 현실을, 우리 지금 이 입장을 알고 있나?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지금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전 정말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 한번 가보세요. 종합병원 한번 가보세요. 지금 별 문제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연찬회 때 장관들이 나와서 이거 지금 의사들하고 싸움입니다. 우리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든지.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내년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갈피를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두고 지금 일부의 이제 친윤들에서는 소위 소실 요즘 친윤들은 별로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김재원과 장해찬 둘이가 이걸 지금 한정 갈등이다? 이 프레임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뭐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연찬회 때는 친윤 쪽에서도 정부 보고하러 온 장관이나 이렇게 굉장히 날선 질문을 하면서 비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윤 친한이라는 게 성립될 수도 없고 그거를 가리지 않아요. 지금 국민들 만나고서 진짜 격앙된 반응 겪어본 정치인이라면은 이거에 대해서 정부 보고 때 비판 발언 안 할 수 없었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외부에 있는 장최고나 이런 분들이 한정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국민의 생명이가 달린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이게 유불리를 지금 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럽죠. 김재원 최고나 장최고나 이런 분들은 원외에 지금 아무런 끈이 없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건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방금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저도 딱 그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의사들도 그러고 대통령도 그러고 양쪽 다 의료 현장에 가보래요. 의료 현장은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TV 보다가 너무 놀랐는데 근데 팩트는 나오잖아요. 5명이 버티던 곳에서 1명이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팩트잖아요. 아무도 그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5명이 하던 걸 1명이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5명이던 시절에 숫자가 적으니까 늘리자는 명제는 어떻게 성립해요? 그렇죠. 아니, 부족해서 늘리자고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5명도 부족하다 그러셨으면서 1명인데 문제가 없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지금 막 몇 시간씩 뺑뺑이 돌고 22군데 퇴짜 맞고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들었는데 그럼 그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괜찮다는 건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괜찮다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고서 내 건강에 대한 문제인데도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님 연로하셨는데도 상관없어요. 문제 없어요. 이럴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불안해서라도 보험도 들잖아요. 저도 지금 한 15년 이상 무사고인데도 매년 보험 들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사는데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 드는 식의 그런 기본도 안 하면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괜찮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제 친구들이나 또 제 지금 주변을 보면 지금 특히 이제 응급실도 응급실이지만 정말 이제 중증을 앓고 계신 분들, 그 암이라든지 요양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불안감들이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어요. 제때 지금 치료를 못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내 문제로 닥쳐지면, 자, 그러면 김재원 최고는 본인이 이 문제로 닥쳐지면 그런 이야기 할까요? 장해찬 전 최고가 만약에 본인 이런 문제가 닥쳐지면 본인이 이것도 갈등이다? 현장 괜찮은데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지금 의사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게 거짓말하는 걸까요? 의사들 저거 한다고 일부러 저 남궁진 교수가 나와서 그냥 일부러 본인을 일 그냥 탱탱 하고 있는데 일부러 나와서 저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 할까요? 가보라고 그러잖아요. 가봤습니다. 기자들이 현장에. 대통령이 가보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현장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의 말을 신뢰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갈등 프레임으로 넘겨서 이거는 지금 한동훈이 말이야 의료개혁 반대하려고 말이지, 지금 내년에 이 하나 더 증언 안 하면 다 꽝이야, 의료개혁 끝나. 근데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물론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지금이 개혁을 할 최적의 기회이고 어쨌든 이 개혁은 반드시 어떤 희생을 치러도 하겠다. 그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그 개혁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주변 분들이 희생된다고 생각하면 그 개혁의 가치가 뭐가 있나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저희는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쓴소리라 가지고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정말 정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추석 때 정말 단 하나의 사고라도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정권이 휘청할까 봐 저는 그때 가서 국민들께서 대통령실이 콩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듣겠다 그래 버릴까 봐 그게 너무 걱정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의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게 이것 봐라 문제 생겼는데 왜 그동안 외면하고서 국민을 위협받으렸냐 이런 식이 돼버리면 다른 개혁 과제들도 다 좌초할 수밖에 없어요. 네. 동력을 상실하고 지금도 지지율이 23% 정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 지지율이 그것마저도 유지가 안 될까 봐 그게 걱정되는 것이고 네. 저희는 항상 얘기해요. 대통령의 개혁의 방향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근데 방향 못지않게 속도도 중요하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 생각하는 건 레이건이 관제사 노조를 이제 개혁했을 때 네네. 그리고 대처가 탄광 노조 개혁했을 때 그 모델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옳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수상으로 평가를 받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는 재산이나 불편의 문제였어요. 국민들께 설득을 해서 우리 다 같이 견딥시다 하면서 견디면 지금 당장의 금전적인 손실은 나중에 더 큰 이익으로 돌려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건 생명과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차원이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그때 대처도 탄광노조가 이렇게 하겠지라는 걸 예상하면서 파업에 대처해가지고 석탄을 미리 다 쟁여놨어요. 다 준비해놨죠. 다 준비해놓고 예상되는 거를 다 이런 리스크가 있겠지라는 걸 다 해지를 해놓고 그러고서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도 그랬어야 됐다 이거죠. 우리도 미리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의료계 수건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거 줄게 요거 하면서 숫자의 문제로 우리 논의해보자라고 했으면 의료계도 이번에는 2,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도 늘릴 마음도 있었다라는 그렇죠. 얘기해요. 근데 숫자의 문제로만 전환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이 정책이 그냥 바로 승리를 할 수 있었고 정치도 성공했을 텐데 준비 없이 그냥 툭 질러놓고 니네는 따라와 이런 식이 되니까 의료에서는 이제는 수가 문제나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도 웃겨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파업했다 이런 식으로 더 그렇죠. 웃겨지니까 네. 이제 돈 문제도 받질 못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 얘기를 같이 꺼냈으면 응급의료 문제에서 벌어지는 과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면책조항 이건 입법사항을 우리가 추진해주겠다 이런 거 주고받고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왜 우리 연초에 그게 없었을까? 이제 와서는 의료 문제를 이제 풀기가 더 어려워진 건 준비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실에서 야 한동훈 너는 왜 대통령 하는 말을 안 들어? 왜 안 따라와? 왜 도움 안 줘? 지지 안 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사실 이제 뭐 내부 이 과정들을 좀 알고 취재를 해보면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몇 차례에 걸쳐서 상시 성태윤 정책실장에게 이거 2,000명 고집하면 안 된다. 이거 고집하면 큰일 난다. 대통령께 반드시 전달해 달라. 만약에 2,000명 고집하면 내가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 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툭툭 던진 게 아니에요. 지금 권성동 의원 이야기하듯이 제가 알기로는 툭툭 던진 게 아니라 이미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대통령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보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안 들은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너 이제 왜 내 안 들어? 아니, 대통령은 그러면 무조건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 들어야 되고 당의 대표나 비대위원장은 이야기해봤자 아예 안 듣는 거는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되고 아니 이런 어떤 불균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와서는 야 네가 안 들은 거지 너 언제 뭐 이거 해봤냐? 라고 하지만 지난번 그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는 이미 우리가 아마 우리 구자룡 변호사도 출마를 해봤지만 그때 정말 절박하게 느꼈잖아요. 그럼요. 선거판이 그때 구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해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어정담아 딱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악수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싸늘하게. 그렇게 와서 사진 찍고 막 하는 사람들이 딱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보면서 그냥 악수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 그게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서는 정말 절망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겪었는데 또 이제 와서 또 2,000명 그냥 무조건이야. 너 왜 안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한동훈 대표가 이거 지어내서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지어내서 지금 어려워 지금 현장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게 다 지어낸 이야기인가요? 그래 놓고 지금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무슨 갈등이다?
아니 이거는 갈등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저는 한동훈 대표님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그 담화 발표할 때도 네. 2,000명에 대해서는 고집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몇 번을 건의를 올렸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물밑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툭툭 얘기할 것 같았으면 언론에다 대고 그냥 공개적으로 했겠죠. 네. 대통령실을 존중하고 대통령실이 스스로 결정하는 모양새를 위해서 건의를 올리고 자기는 끙끙 앓았어요. 네. 지금 뭐 툭툭 던진다는 식으로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몇 달에 걸쳐 가지고 대통령실을 존중하면서 다 혼자 욕은 뒤집어 썼는데 네. 그런데도 안 되니까 오죽하면 지금 이러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유권자들 만날 때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졌고 또 목동이 제가 목동에서 나갔으니까 특징이 있어요. 서남권을 다 책임지는 이대 목동병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 목동 살잖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서남권, 인천, 부천 뭐 이렇게 경기권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운 데는 개원의들이 다 목동 살아요. 학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들의 이런 의견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와 이게 의사 가족들이 이렇게 격앙됐구나.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 평생 국민의힘 찍다가 이번에 민주당 찍을 테니까 두고 봐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네. 그때 이제 선거 캠프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음흠. 이번에 후보들 동향을 보니까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만 당선될 것 같다. 저보고도 그런 메시지를 내라 그럴 때 내가 나는 윤 대통령 응원하고 좋아가지고 출마한 사람인데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 나는. 그래서 네. 제가 안 했어요. 근데 그건 저 혼자 되고 말고의 문제니까 그건 이제 끝났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아무 감정도 없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그냥 손해만 보지만 말씀드리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문제니까 그래요. 네. 이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그리고 또 이것도 윤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무슨 일 생기면 윤 대통령 말을 국민 누가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해서 갈등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조장하는 누군가의 말에 눈과 귀가 가려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의견을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좀 유연함을 이제 발휘해 주신다면은 저희나 한동훈 대표의 공이 아니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 주셔서 유연함을 발휘해 주신 대통령님의 공입니다. 그거는 네. 대통령님의 결단이고 그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과 의지 이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뭐 부정하고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고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식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자꾸 하는 이야기가 이제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슈레더 총리가 사회민주당 출신입니다. 3인당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그 하르츠 개혁이라고 그래서 독일의 어떤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노동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그 노동 개혁을 이루는데 3인당의 지지 기반이 노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조가 엄청 반발한 거예요. 반발해서 노동개혁을 이뤄냈는데 반발해서 그 이후로 3인당이 17년인가요? 결국 집권을 못했습니다. 자, 근데 그게 나중에 이런 그때 노동개혁 한 게 나중에 이제 어떤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 독일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쩍 요즘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에 자꾸 슈레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의 의료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찬성을 못 받고 하지만 내가 이걸 이뤄내면 자 이제 나중에 평가받을 것이다. 그 역사와의 대화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전에 YS 대통령이 마지막에 맨날 하는 이야기가 역사와의 대화하다가 결국 정권 다 잃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상황이 독일과 우리가 또 다르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이 정당의 집권자가 우리 같은 경우는요. 정권을 한번 잃으면 모든 게 다 백지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냥 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음 뭐 민주당 정권이 그걸 수용을 한다고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 많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것 때문에 저항 때문에 정권을 잃는다라고 네. 하면은 의대 증원은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도대체 뭐 한 4천 명? 아마 그것도 못 갈 건데 아마 그 정도 숫자 증원하는 걸로 정권을 잃고 그럼 그 이후를 바라보고서 추진했던 선의마저도 다 부정당할 거거든요. 네. 결과를 보시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보고 나서 10년, 20년 뒤까지 얘기하실 거면 그게 쭉 갈 수 있게끔 정권 재창출에 대한 것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모든 게 다 드러내지고 백지화되면서 부정당할 텐데
이거는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갈 거다. 음. 의대 증원 문제도 이게 총선에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아니게 튀었던 거 한번 경험치가 있으시면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당에서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마저도 내 비전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다. 이런 게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자꾸 역사와의 대화 그리고 뭐 미래 이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정치는요. 정권이 뒤집어지면 그날로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리고 처참한 이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건 우리가 거듭 봐왔고 지난번 문재인 당 집권했을 때 어땠습니까? 다 되돌려졌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수사권까지도 다 뺏겨버렸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170석, 그다음에 야권 190석은요. 다음 대선 이후에 1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1년 동안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럼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개혁을 하려면 개혁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한 개혁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즉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개혁이 중요하지 당장 뭔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정권이 반드시 재창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만 지금 이 이야기를 야 정권 재창출 안 돼도 돼. 내가 역사에 평가받을 거야.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역사가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런 식의 생각을 이 대통령실에 조금이라 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착각이다. 정말 최고의 선은 정권 재연장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시작된 개혁이 더 확산될 수가 있고 자 둘째로는 대통령이 영수회담 안 하겠다. 뭐 그러면서 어제 연금개혁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연금개혁 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이 반대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너무 공허한 게 진짜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역사 민주당이 써요. 그 역사 민주당이 쓰고 민주당 스피커들이 엄청 때려대면은 모든 게 다 그냥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다 그냥 문제점만 들춰낼 텐데 이게 제도도 법으로 뚝딱 바꿔버리고 검수완박 다 바꿔버리잖아요. 70년간 사법 시스템도 바꾸는데 그렇죠. 뭘 못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물리적으로 돼 있는 것마저도 네. 뜯어발겨가지고 없애버리는데 그러네요. 이게 아무것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문제는 국민들께서 내가 이거 보니까 나 피해봤어 라고 하면 그거 오래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맞는 것 때문에 내 주변 가족들, 친구들에게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역사의 대화도 좋죠.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무스하게 올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밀어붙이기 해가지고 나중에 역사하고만 대화를 나누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작 중요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국민들과 대화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삶, 국민들의 삶을 희생시키면서 하는 개혁, 글쎄요, 박수 받을 수 없겠죠. 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그러면 과연 그 개혁을 한 당사자한테 국민은 어떤 지지를 보낼까요? 이건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우리 전체 진영에 대한 문제이고 진영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진영이 평가받을 것인가.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보수는 그래도 유능해, 능력 있어, 뭔가 잘 풀어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게 잘못하면요 보수는 무능해라는 프레임에 빠져버리면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야 그래도 보수는 유능해,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있어 라는 거를 얻으면 저는 다음에 정권 재창출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시각만 강조하지 마시고 좀 더 현장에 있는 상황들, 그 다음에 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한동훈 대표가 바보예요? 그거 뭐 상황을 뭐 없는 상황을 있는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걸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하면서 뭔가 접점을 만들어내고 전략을 같이 짜고 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겠냐?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거를 갖다가 반대하면 넌 반개혁주의자야. 너는 어떻게 불법을 용인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이래도 이게 과연 한동훈 대표와 그냥 대통령실에 그냥 그 두 사람 간의 갈등인가요? 그렇죠. 이걸 갈등 문제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챙기려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 국민과 이제 그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진짜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네. 그리고 정말
없던 약속도 만들어 가지고 만나서 독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음. 만찬을 취소하고 이럴 때 정말 저도 막 마음이 꺾여 나가는 것 같은 네. 느낌이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또 '어떻게든 만나셔야 된다.' 이런 음. 생각이 들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마음은 뭐 양쪽 다 있겠죠. 근데 국민들께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이다. 나를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느낀 순간 그 "너 오만해? 너 독선적으로 하면 내가 좋을 것 같아?" 라는 네. 순간에 정말 다 외면해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음.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윤 대통령께서 지지율도 더 높아지길 원하고 개혁도 더 성공하길 원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다라는 거 좀 제발 좀 이 충심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어, 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대통령실로 청와대로 초청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 또 전두환 생일 때마다 난을 보냈습니다. 음. 여러분, 과연 DJ가 전두환한테 그 난 보내고 싶었겠어요? 밥 사주고 싶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음. 자기를 망명 보내게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밥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근데 정치는 그걸 합니다. 왜? 국민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국민들 때문에 그렇게 밥도 먹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대화도 하고 악수도 하고 얼굴에 그냥 즐겁지도 않으면서 웃는 척 하기도 하고 그게 정치인입니다. 그런 감정을 다스려야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내 싫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노출하고 하는 거 그거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정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 저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정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국민들만 바라본다 그러면 진짜 당장이라도 한번 같이 가보자. 야, 너 지금 나 괜찮다 그랬지? 너 안 좋다 그랬지? 그렇게 같이 가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손잡고 한번 가보세요. 수석들 한번 보내보세요. 수석들 그냥 몰래 이 서울 시내에 있는 5개 상급병원 광역센터에 한번 보내보세요. 가져와서 보고해. 지금 상황이 내가 이야기한 거 맞지? 보고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올라오는 보고서만 보고 야 이거 전화해 보니까 정상 가동이야.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현장에 가서 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듣고 그래서 판단하고 한동훈도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잘못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좀 질타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용산이 지금 뭔가 정보가 제대로 안 올라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난번에 엑스포 때도 이거 결선 간다라고 자꾸 보고가 올라가니까 네. 대통령께서 철석같이 믿으셨대요. 음. 근데 정말 뚜껑 열어보니까 참담하게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고 지난 총선 때도 뭐 140석, 150석 된다라고 보고도 올라가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의도 연구원에서 돌렸던 결과가 그게 아닌데 개헌선도 무너집니다라고 해서 진짜 당에서 난리가 났는데도 대통령께서는 그런 그 데이터를 제대로 접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 정보도 올라가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올라오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나 얘기하는 근거는 뭐야? 나한테 갖고 와봐. 이렇게 지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에서 맞서 싸우셨을 때 정말 희망이었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정말 저분이 우리의 희망이구나라고 느꼈는데 점점 우리하고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게 그때는 소통도 되고 진짜 어퍼컷 세리머니도 하고 그때 저도 환호했었어요. 그리고 김치찌개 끓여주면서 사람들이랑 네. 이제 소탈하게 이렇게 소통하시고 근데 소탈하게 소통하시는 모습도 최근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음. 그냥 뭔가 예전에는 그냥 보기만 해도 즐거웠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예전하고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정말 그때의 우리의 희망이었던 건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시던 게 느껴졌으니까 그랬으니까 지금도 이런 얘기들 얘네들이 이런 얘기 왜 하지?라는 거에 대한 것 좀 알아봐 주시기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객관적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물가 문제와 바로 의료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두 부분이고 두 부분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꾸 저희들의 말씀을 쓴소리 저 새끼들 또 배신자들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까? 뭐 한동훈 대통령 만들려고 그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진짜 국민들의 지금 삶을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객관적인 상황을 보시고 언론들이요 바보가 아닙니다. 언론들이 기자가 지금 수백 명씩 되는데 그 기자가 책상에 앉아서 그냥 자료만 갖고 쓰겠습니까? 다 현장 가서요
몇 시간씩 거기서 의사들 지켜보고서 다 기사 쓰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국민들과 정서가 멀어진다는 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대통령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이렇게 되면 마음이 떠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요.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당내에서 갈등 프레임 조장하는 사람들도 웃기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 그럼 한동훈한테 넘어가겠습니까?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면서 갈등 만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진짜 자칫하면 역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 거 유념하시고 그런 분들 말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뭐 아이디어 짱구 내서 뭔가 프레임 바꾸려고 뭔가 막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